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6도에 머물면서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추위를 피해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강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시민들의 옷차림은 두 겹, 세 겹으로 두꺼워졌습니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에 핫팩까지 방한용품도 챙겼습니다. 원래 히트텍 안 입다가 영하로 내려간다는 소식 듣고 부랴부랴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부츠 긴 거 신고 장갑 끼고 패딩 입고 목도리를 까먹고 안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은 추위를 피해 실내로 모여들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복합 쇼핑몰에는 가족과 연인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일단 애들 데리고 어디든 나가야 됐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애들 감기가 걸릴까 걱정돼서 애들 장난감 구경도 좀 하고 카페나 뭐 아니면 물고기 구경 같은 것도. 웬만한 내복 같은 건 갖춰 있지 않고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내 데이트를 좀 하지 못해가지고 실내로 일단 들어온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어제 오전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한파와 관련해 어제 하루만 30건의 소방 출동이 벌어졌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전남에서는 한때 60여 개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선 41개 항로 54척이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이런 강추위는 다음 주 말까지 내내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에서 영하권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제주에도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이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해안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해발 700m 한라산 중턱의 제주마 방목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조랑말이 뛰어놀았던 푸른 초원은 광활한 은빛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한라산 나무들도 동화 속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눈이 녹고 도로 통제가 잠시 풀리자 한라산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눈 쌓인 주차장은 어린이들의 신나는 눈썰 매장이 됐습니다. 아빠와 아이는 눈밭에서 술래잡이를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제주도만에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상쾌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한라산에는 오후부터 눈이 쌓이면서 차량 통행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일부 차량은 눈길에 고립됐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제주 해안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눈발이 날렸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기온이 20도나 떨어지자 시민들은 급히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귀포의 최저 기온은 0.6도까지 떨어졌고 세찬 바람에 체감 기온은 영하를 밑돌았습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져서 지금 다 막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요. 제주 공항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전국적인 눈 날씨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에는 당분간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금요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에 대해 문화재청이 오늘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낙서를 한 용의자가 2명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서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페인트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가 묻은 돌을 깨내고 레이저로 흔적을 지워냅니다. 문화재청 직원 20명이 어제 새벽 훼손된 담벼락의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선 겁니다. 스프레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부로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차원이고요.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을 마치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CCTV를 최대한 피해가며 범행에 나선 걸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용의자를 2명으로 보고 파악된 동선을 따라 추적 중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취객이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습니다. 곧바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든 취객의 품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를 훔친 겁니다. CCTV의 사각지대로 알고 범행에 나선 건데 절도 시도가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비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심야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지난 5일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8월에서 11월까지 3차례 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작물 조직에 팔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미 같은 혐의로 7번 검거된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며 집단행동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강경투쟁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에 분기된다. 붉은 어깨띠를 맨 의사 1000여 명이 서울 세종대로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의사협회가 걸기대회를 연 겁니다. 현재 영하 1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인데요. 전국 의사와 의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약속과 달리 의대 정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필수 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의료 수가 조정,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또 휴진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힙니다. 의협은 일단 집단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렛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속내는 복잡합니다. 먼저 의대 증원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부담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역 의료계 등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해가 갈리는 점도 쉽사리 강경투쟁에 돌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인의 판단 기준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여야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증원이 원칙이라며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측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의사들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장관의 총선 출마 때문인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과 인사파동 논란 이후 비어있는 국정원장은 일단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또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바뀐 건 석 달 만으로 박문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희룡 장관 때와 같은 총선용 개각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한다며 국가 전체로 봐선 크게 데미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 교체는
일단 이번 인사에선 제외됐습니다.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정보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결과에 따라 단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발표에선 빠졌지만 여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을 흔들 수 있다며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주류로 분류되는 친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다.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 인물이 낫다는 엄호는 물론 위기에 여당에게 필요한 건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라며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연상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비주류인 비윤석열계는 검사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란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 본들 선거가 되겠냐고 날을 세웠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아껴 써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여당의 위기를 불러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 같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방식 확정에 영향력을 갖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총선 공천을 앞둔 주도권 다툼으로도 해석됩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당내에선 200여 명이 참석하는 내일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대체할 적임자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의 추천으로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은 늦어도 성탄 연휴 전까지는 비대위 구성을 끝마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잡혀있는 3명의 자국민 인질을 5인 사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인질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공윤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수천 명이 모여 납치된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외칩니다. 손에는 인질들의 사진으로 만든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틀 전 하마스에 납치된 20대 남성 인질 3명을 5인 사격했다고 밝히자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겁니다. 이들은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 really worried about also the hostages and the soldiers. So I believe that we should promote another deal of releasing hostages and keeping more people safe. 이스라엘군의 조사에 따르면 인질 3명 중 1명이 흰색 상의를 벗어 흔들었지만 군은 하마스의 유인 작전으로 착각해 발포했습니다. הם נעו ללא חולצות כדי שלא נחשוד במטען לגופם ואחזו בבד לבן כדי שאנחנו נבין. הירי בחטופים בוצע בניגוד להוראות הפתיחה באש. 일각에선 이번 5인 사격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여론이 악화된 데다 미국 역시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한 대규모 공격보다는 인질 구출과 지하터널 파괴 등 정밀한 작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이스라엘의 수석 협상가와 카타르 총리가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אנחנו פועלים גם עם קטר וגם עם מצרים, אבל כרגע אנחנו מנסים להשלים את המהלך של שחרור חטופינו. 이스라엘 저격수가 가자지구 교회에서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이스라엘군은 역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중국의 한파와 폭설이 몰아닥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뿐 아니라 지하철까지 미끄러져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 첫 저온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학교에도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차량들이 얽혀 있습니다. 도로엔 차량들의 잔해물들이 널려 있고 차주들은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又降温了，路上应该是有结冰了。前边的车辆出了车祸，然后堵了，我们本来就堵了一条。 영하 10도를 밑도는 기온에 전날 내린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자 차량들이 미끄러져 연쇄 충돌한 겁니다. 차선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쌓인 도로에 역시 수십 대의 차들이 서 있습니다. 추위에 눈까지 겹치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중국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일부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다른 지역도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첫 저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베이징 등 곳곳에 큰 눈까지 내리면서 초중 고교와 유치원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베이징 공항 항공편의 47%가 무더기로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라 그제는 베이징에서 지하철이 선로에서 미끄러져 승객 100여 명이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일부 지역에선 전력 공급의 차질까지 빚어졌는데 한파는 22일쯤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중국이 와인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와인 생산지 닝샤를 특색 산업 시험구로 지정해 프랑스의 보르도, 미국의 나파밸리처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혜인 특파원이 닝샤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수확을 마친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닝샤후이 자치구에 있는 세계적 스파클링 와인 생산업체 모에샹동의 와이너리입니다. 모에샹동은 2014년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내수용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这边的风土是非常得天独厚的，是很适合这个起泡葡萄酒的生产。 닝샤에는 해외 업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술관 건물 같은 모습의 이곳은 한 중국 토종 와인 업체의 와이너리. 60톤 규모의 금속 숙성 탱크가 줄지어 있는 와이너리 내부는 마치 최첨단 공장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9년,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와인을 생산했는데 최첨단 공장 시설을 방불케 하는 이 숙성고 한가운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포도주를 사랑하게 만들자라는 목표가 담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닝샤는 중국 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와인 생산지로 이런 와이너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연간 생산 와인이 1억 3,800만 병, 금액으로는 우리 돈 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품질도 인정받아 올해 베를린 와인 그랑프리에서 3개의 금메달을 받는 등 닝샤 와인은 60여 개 와인 대회에서 수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那我们要做的就是打造一个中国的一个精品葡萄酒，我们品牌也是我们的理念。那如果有品牌走出去，国际市场才能看到我们。 닝샤를 중국 최초의 특색 산업 종합 시험구로 지정한 중국 당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2035년까지 연간 6억 병의 와인을 생산하는 제2의 보르도, 제2의 나파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는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호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바닷속을 살펴봤더니 산호 서식지 변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문섬과 범섬 일대 바닷속. 분홍빛 산호 주변이 짙은 초록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진분홍빛 산호는 갈색 산호 사이로 겨우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연분홍빛을 띠던 산호 군락지를 어두운 열대성 돌산호들이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난대성 기생생물인 다목 말미잘도 산호에 달라붙어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열대의 돌산호들이 제주바다에 원래 서식하고 있던 연산호들의 서식지를 조금 침범하고 서로 서식지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이 모여 만든 산호 탐사대가 1년 동안 바닷속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연산호를 위협하는 돌산호류 25건이 발견됐고 성장을 방해하는 기생생물 68건을 비롯해 낚싯줄과 어구 등 해양 쓰레기까지 모두 129건의 위협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바다의 수온이 오르면서 연산호 생태계 지도가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에 수온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한 30도, 31도까지도 관찰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온대성 생물보다는 열대성 생물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기록종 2종도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발달 지연 아동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다 보니 지연 정도가 심화됐다고 하는데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 가족들의 힘든 일상을 김희건 영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매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수현이 아빠. 왜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미안. 아이고. 발달 지연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평일에도 센터를 가고 주말에도 갔었어요. 집에 오면은 진짜 9시. 아것대가 나온다. 아것대. 5개의 발달 영역이 연령 수준에 못 미치는 발달 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걸 보고 옳지. 모든 경험이 부족했어요. 유일하게 접촉했던 성인은 저랑 아빠. 선생님이 종치면 방석으로 모일 거야. 수현이 같은 발달 지연 아동들이 받는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어 부모들의 마음은 더 절실합니다. 근데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보통 5살까지로 봐요.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회에서 적응적인 상태로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집중 치료를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초반 정도 들어갈 건데 바우처를 최대 지원하는 25만 원, 최소가 17만 원, 16만 원. 실손보험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 맞벌이를 해도 치료비 감당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종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라도 알바를 뛸 수 있으면 뛰자. 치료 하나를 금전적인 것 때문에 줄였어요. 부모 마음은 줄이고 싶지 않죠, 절대로. 출산율의 강조가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적응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또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독일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빠? 아빠.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고 부족해서 미안해하면 아이가 그냥 엄마 노력했잖아, 괜찮아 이런 말을 사실 듣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챙겨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등 제3지대 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무너지고 있는 친환경 산업을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도 집중 점검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노보드의 기대주 최가운 선수가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완벽한 공중 묘기를 펼쳐서 자신의 천재성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2008년에 태어나 올해 나이 15살. 최연소 출전자인 최가운의 연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8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날아올라 등 뒤로 2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 기술을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잡고 회전하는 공중 묘기에 앞으로 2바퀴 반, 곧바로 뒤로 2바퀴 반을 도는 연속 기술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결과는 92.75점. 일본의 오노를 2.75점 차로 제치고 선두로 뛰어 올랐고 1위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This is my first World Cup and first gold medal, so I'm so proud of me. And next World Cup, I'm going to be same. So 올해 초 엑스게임 정상에 올라 스노보드 여왕 클로이 킴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깬 최가운. 이번엔 월드컵 무대 데뷔 전까지 휩쓸어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내일 오늘 더 완벽하게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부 이채우는 전체 2위를 기록해 2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공중 동작을 뽐내 80.00점을 받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히라노 아유무에게 아쉽게 11점 차로 뒤졌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배구에선 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꺾고 길었던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만원 관중이 보는 앞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 맞대결에 만원 관중이 몰린 가운데 흥국생명은 김연경, 도로공사는 배유나를 앞세워 2세트씩 나눠 가지며 승부는 5세트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우승 건 도로공사였습니다. 배유나가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키며 2시간 반이 넘는 대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양팀 최다 25득점을 올린 배유나의 활약으로 흥국생명을 3대2로 꺾고 6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22득점을 올리며 빙전했지만 1위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24대 21에서 5점을 연달아 내주며 대한항공에 1세트를 뺏긴 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이 선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게 너희들 실력이라고. 부담감도 아니고 압박감도 아니라고. 훈련 부족이라고. 컨법 들지 말라고. 너네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하지만 쓴소리 효과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링컨 없이도 17득점을 올린 임동혁의 활약을 앞세워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3번 연속 3대0 승리를 거두며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배드민턴 서승재 강민혁조가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세계 1위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가 합작한 극적인 역전 드라마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올해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투어 파이널. 남자 복식 결승에 오른 서승재 강민혁의 상대는 세계 1위 중국의 량웨이컹 왕창조입니다. 1세트는 17대 17에서 따낸 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긴 랠리 도중 라켓을 바꾸면서도 침착하게 상대 공격을 받아냈고 집요한 푸시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점을 내리따내 1세트를 가져옵니다. 2세트는 끈질긴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16대 20으로 뒤지다 무려 4연속 득점에 성공해 승부를 듀스로 끌고 갔고요. 결국 2점을 더 추가해 경기를 끝냈습니다.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포함해 올해만 4번째 국제대회 우승. 2023년을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하네요. 다음은 세르비아 프로축구입니다. 수보티차전에 선발 출전한 황인범.
2대1로 앞선 후반 11분 기가 막힌 침투 패스를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왼발 마무리 들어갑니다. 리그 첫 어시스트이자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이제 새로운 팀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죠?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결승골을 만들어낸 오시멘 선수의 환상적인 개인기입니다. 정말 온몸을 활용해서 공을 지켜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휴일 외출하기가 꺼려질 정도였죠. 내일 출근길에도 한파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방은 일제 영하 15도를 밑돌겠고요. 서울 영하 11도 등 그 외 내륙 지방도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중부와 일부 전북, 경북 지방에 남아있고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계속 끌어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의 눈은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북 섬지방은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대설특보 지역인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인 곳이마다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10도로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강릉의 기온 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후반 서해안 지방에는 또다시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